시즌 2 유니크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유니크 1% 포브레인 왔수다. 나만의 1% 유니크한 여행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르가즘의 신 이박사입니다. 네. 힐링의 여신 백마담입니다. 네. 자유의 여신 MC 리입니다. 달의 여신 누나입니다. 네. 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별명. 달의 여신으로 됐네. 네. 루나.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음기의 여신을 뒤집어 음기의 여신 누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행을 이제 이어서 자신의 여행가 타입을 분석해봤는데요. 이제 최악의 여행가 타입을 분석해볼게요. 여기에 포함되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주변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잘 들어주세요. 1번, SNS 자랑형. 갑자기 한 분이 떠오른다. 그쵸?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해시태그를 위해서, 사진만을 위해서 여행해요. 그래서 여행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자기 하는 것도 모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저예요. 자존심고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포브레인 와수다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여행을 가실 때마다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계속 사진을 올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우리 박사님 가슴 찢어지잖아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막 갑자기 나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확 떠요. 막 수십 장이. 네. 네, 배려하는 거죠. 배려. 한 번에 올리는 배려. 맞아요. 기분 전환하라고. 내 사진 보고 기분 전환해라. 맞아, 아주 감사해요. 박사님. 막 기를 받으라고 막 이런 멘트와 함께. 맞아요. 그때 그 사막에서 찍은 사진 올려줬는데 기 받으라고. 근데 막 식사 중에 보면은 갑자기 막 기보다는 기가 차는. 네, 기가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SNS 자랑형 여기 우리 포브레인에 2명이나. 네, 두 분이다. 네.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해시태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비즈니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감성 사진 좋아해요. 감성 사진. 보여주기 위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쵸? 그렇게, 네, 충분히.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시하기 위한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지금 두 분 다 건강하게. 이왕 찍었는 거. 맞아요. 찍은 거 남기고, 나누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선 좋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 강박증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모든 여행의 계획을 짜놓고 시간도 다 짜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까지도 내 시간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이런 형이 아니지만 네.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러냐면 그 자수성가하신 사업가 분들 있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이 꼭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해요. 아주 스케줄을 쫙 짜신 다음에 그거를 가족을 동반해서 가시면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화를 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화를 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형이기 때문에 여행을 본질을 잊고, 그러니까 여행은 보통 힐링하거나 새로운 거를 경험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잊고 그냥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아우, 이런 진짜. 부분 때문에. 아니, 나는 계획은 잘 짜는데, 네.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여지는 항상 그렇죠. 두고 있죠. 그게 고수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계획 하나도 안 짜고 이곳에 있을 만큼 있는 다음에 이제 슬슬 떠날 때가 됐다.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오거나 이 나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나라로 가거든요. 장기 배낭 여행할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저 이집트에 있을 때 호스텔에서 또 빈둥빈둥 대고 있었어요. 이제 어딜 가야지 즐거울까. 근데 어떤 중국인 커플이 들어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파일 그거 파일 있잖아요. 그거 딱딱한 거.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 꼽아가지고 내가 내일 일어나서 피라미드를 보러 갈 건데 지하철을 타고 8시에 이동해서 이때 도착해서 얼마를 소비할 거고. 철저하게. 네. 근데 그거를 와 저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저 알아보는 거 저 리포트만 작성하는데 한 달 걸렸겠다. 그리고 저게 하나 틀어지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 생각 들어서 와 저렇게 여행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분들은 그 자체가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 그게 틀어질 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행과 삶이 똑같다 한 게 이 삶이 꼭 매순간 계획된 대로 되지 않잖아요. 항상 변수가 있을 여지를 주고 이 마음을 항상 그렇게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절충형인 것 같아요. 계획을 짤 때 굉장히 러프하게 짜요. 그래서 정보는 있는데 아주 세밀한 계획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뭐 계획도 있지만 네. 즐길 수도 있게 이렇게 짜는 게 저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틀은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자재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게. 맞아요. 저는 그냥 숙박할 곳만 찾고 그 지역 루트만 알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요. 구글 아니 네이버 번역기 돌리면서. 네. 좋네요. 저는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면 가장 먼저 이 정치 상태, 경제 상태를 먼저 파악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괜찮은 위험한 상황. 네네.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둬요. 뭐든지. 그럼 그룹 여행은 안 좋아하겠네요. 그쵸. 제가 거기에 패키지 여행. 정말 안 좋아해요. 네. 근데 패키지 여행이 가장 시간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행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취향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밥 먹는 것도 좀 한정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가면 못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편한 측면이 있는 거지. 편하긴 하죠. 생각하기 편하고 귀찮고 뭐 알아보기 어머니들 가셔야지. 귀찮고.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많이 보는 게 목적일 때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리버리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행에서 이게 잘 챙겨요. 이게 뭐 호스텔 같은 호텔 이동해도 잘 열심히 챙기는데 꼭 중요한 걸 빼놓고 오는 거예요. 뭔가 여권이라든가, 뭔가 항상 잃어버려요. 핸드폰이라든가. 근데 사실 핸드폰이나 여권은 잃어버리면 자기도 피해지만 같이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여행지에 가서.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열심히 초심자치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파리 거기 있는 에펠타워에서 아이폰으로 막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강도들이 달려들어라 이렇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이폰 손에 있기 때문에 탁 낚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카메라 주렁주렁 DSLR 뭐 비싼 카메라 달고 있고 가방도 명품이고 그러면서 딱 봐도 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구나. 그러면 정말 많이 달려들거든요.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이. 저 그러면 저는 에펠탑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럼 뭘로 찍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상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갖추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카메라 같은 것도 웬만한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반드시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중간에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가방도 뒤에다 놓는 게 아니라 앞에다 놓고 다녀야죠. 왜 시장에 이제 동계산하는 그 주머니 같은. 네.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 그래. 유럽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소매치기가.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 여행하기가 더 힘들어요. 남미 같은 곳은 위험한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여행자들한테 막 그렇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사람들이 터프해서 그렇지 그런 일보다도 유럽에 가면 집시들 이제 정말 배낭여행가들 혹은 이제 아시아에서 온 여행가들이 돈이 많다. 완전히 그냥 어리버리하다. 우리 봉이다. 그래서 유럽 여행하면서 소매치기 당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 정도가 아니고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가 서울이에요. 정말 맞아요. 잘 돼 있죠. 네. 치안이. 그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장기적으로 여행하다가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이어폰 안 끼고 핸드폰 길거리 자체를 안 해요. 여기는 카페에 그냥 다 핸드폰 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일 쇼킹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이 핸드폰이나 랩탑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저거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그 치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방도 놓고 볼일 보러 갔다 와도 되고. 그쵸. 예전 같은 가방 앞에다 두고 이렇게 누가 날 해치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물건을 항상 한 곳에다 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너 의존형. 계획을 짜는 것부터 예매하고 예약하는 것까지 전부 파트너한테 맡겨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불만이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네, 그래서 파트너 입장과 상관없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여행을 가서 가고 싶은 여행지가 달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도 불평불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럼 우리 따로 다니자 해도 불평불만인 거예요. 저는 제가 모든 걸 하거든요. 알아보고 운전하고 네. 부터 이제 예매부터 뭐 숙소 알아보고 다 하는데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투덜투덜대요. 아주 정확하게 4번 타임이네요. 오늘 그래요. 집안에 한 오늘 분이. 신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하죠. 네,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파트너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여행일 경우에 진짜 고생 많이 하죠. 많이 놓고 가죠, 제가. 빠뜨리고 이제 국내만. 제가 작년에 한 달 괌에 있었는데 이 한 분 빼고 아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의존연도 문제지만 네. 자기가 너무 주도하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둘 중에 이제 어느 타입이 더 피곤하냐라고 했을 때 이 해외에 나가면 다 같이 모르잖아요. 잘 알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쪽이 너무 의존해버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의존을 할 수 있는데 투덜대지는 말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제 계속 투덜투덜 안 하고 투덜투덜 되는 분들이 이제 여행하는 분들의 힘을 많이 빼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여행하면 여행 자체의 경험을 진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 되게 그렇게 싸우고 되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죠. 그분은 국제미아가 됩니다. 아니요, 또 의존 잘해서 국제미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최악의 여행가 타입을 분석해봤는데 각자 이제 떠오르는 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 아까 SNS 네. 해시태그 자랑형. 좀 감성사진 자랑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루나님이 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은 다 혜택을 봐요, 루나님으로부터. 근데 루나님만 못 보겠군요. 그렇죠, 그거죠. 억울하겠네요. 그래서 셀카를 기가 막히게 찍어요. 셀카봉 긴 거 필요했죠. 네. 저는 네. 앞으로 여행 다니면 같이 다니는 사람 이 포커스 좀 맞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박사님한테 배워야 돼. 박사님이 다 남이 찍어줬는데 자기가 찍은 것처럼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만 고르셨겠죠. 저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사진 10장만 찍어도 힘이 빠져요. 왜요? 그만 찍고 싶다고. 맞아요. 저도 같이 가면 괴로워요. 그리고 또 못 찍었다고 엄청 화내요. 그거 얼마나 제가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악의 여행가 타입까지 봤는데, 그러면 왜 여행을 갈까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가는지, 그것을 보면 어떤 여행을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호브레인들은 어때요? 박사님부터. 여행 왜 가세요, 박사님? 여행. 네네. 박사님 여행을 가는 이유. 아까 전에 일부에서 그 타입에 거의 다 해당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힐링도 하고. 맞아요. 비즈니스도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하고. 욜로. 막 이 매 순간을 즐기는. 네, 욜로도 하고. 네. 특히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삶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여행을 통해서 그걸 한번 더 새기는 거죠. 일상도 이렇게 이 즐거운 여행처럼 내가 매 순간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러한 그 어떤 충전을 하고 오죠. 네. 충전. 좋네요. 그래서 충전. 보상과 성취와 충전.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처음에 제가 세계 여행을 갈 때 이제 내가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지 이 여행을 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유럽에 갈 때도 되게 즐겁게 여행을 했지만 되게 뭔가 미국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뭔가 이게 문화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완전 색다른 건 아니죠. 인종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인종도 제가 자주 봤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세계 여행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집트로 바로 넘어갔어요. 유럽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저는 건물도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음식도 별로 색다른 것 같지 않고 호텔도 다 비슷비슷하고 네, 맞아요. 호텔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갔어야죠. 볼 건 다 보고 왔어요. 그런 여행은 더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건물과 이런 굉장히 웅장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10개만 봐도 되게 똑같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감성이 발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집트에 갔는데 다 새로운 거예요. 언어도 제가 쓰는 언어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 옷도 다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르니까 완전 제가 외계에 온 것 같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제가 하루에 정말 1분, 5분 만에 성추행을 4-5번 당해요. 엄청 여성들한테 불리한 국가예요. 근데도 이집트에서 했던 여행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 좋았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사람들,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 그리고 그 어떤 바닷가, 그러니까 정말 그 홍해바다가 딱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물고기 수천 마리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설렜어요. 못 가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막은 그냥 앞마당 나가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에 그 우주가 담긴 것 같은 그 별을 보면서 언제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저도 그러겠습니다. 피라미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피라미드가 그 유명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일강을 따라서 전부 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집트에서 9개, 10개 도시를 여행했는데 그 문명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그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신전을 가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런 저는 그런 여행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여행하는 스타일은 탐험하고 뭔가 모르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백마담님께서 어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절충이 뭐가 절충이냐면 업무 플러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가 좀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것 또 뭔가 좋은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좀 여행을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업무.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는 거 여행하자 이런 게 저는 2가지 목적으로 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냥 저만을 위한 여행을 한다면 정말 친구들 아주 소수와 한두 명과 조용히 정말 아이 없이 이런 여행을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여기 좀 여행은 자기가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뭔가를 충족하기 위한 욕구의 하나의 실현인 것 같아요. 루나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삶의 확장 그리고 저의 개발 자기 개발. 네, 그리고 문화의 경험을 느끼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요번에 갔다 오면서 되게 대담해졌어요. 네. 태국 가고 나서 자기 개발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3가지 단어로도 다 해결되는데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나. 맞아요. 많이 먹고. 네. 저는 오히려 태국 음식이 저랑 안 맞아서 새우만 한 50개 먹은 것 같아요. 새우만 먹고 왔어요. 네. 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을 하려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기 이전에 뭘 충족하고자 하는지, 내가 뭘 보상받고자 하는지를 잘 보면 내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음에 이제 할 때 내가 어떤 걸 충족하는지 보지만 이제 두 번째 자신만의 1% 탁월한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다면 특별한 여행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다룬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성취 혹은 보상 무엇을 충족하는지가 명확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되게 명확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이게 중간에 세계 여행 하다 보면 막 따라 붙거든요. 네. 그럼 떨어뜨려놔요. 나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렇게 명확한 것. 그리고 관계성이 있어요. 현지인 혹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도 있겠죠. 네. 나를 뭔가 충족하게 해주는. 그리고 새로운 탐험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 가치관, 아까 루나님 말씀하신 어떤 자기개발 같은 그런 것들이 형성되죠. 그리고 진취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빠르게 적응하고 불평 대신에 아 이게 그냥 내가 배워나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여기 실수해서 뭐 잃었지만 뭐 하나의 경험이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죠. 네, 여러분들의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특별한 여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전 마지막 구절 이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어딜 가더라도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불평 대신 무엇이든 배워나가는 관점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 거기에 가면 이제 절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생존하려고 어떻게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루나님 말씀처럼 나밖에 없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가면 끝도 없이 여행을 망쳐버리죠. 그래서 빨리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관계성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혼자 여행을 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네. 그 최근에는 이제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네, 같이 다닐 분이 생기셨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없으면은 이제 또 만들죠. 특히 이제 그 남녀가 같이 여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번이 신혼여행. 맞아. 너무 좋네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쵸? 왜냐면은 낮에 코멘트? 대답 회피. 네, 낮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에서 구경을 좋고, 하고. 네. 밤에는 또 와. 편안한 휴식이 돼서 좋고. 밤에 여행을 과연 계속하는 편안한 거죠. 휴식이 될까요? 밤에 또 밤에 모험을 남녀가? 떠나는 거죠. 그 여행을 어디 하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와 가느냐 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르죠. 맞아요. 누구랑 가느냐. 특히 그렇죠. 여행은 남녀가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예, 깨닫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여행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혼자 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행하다가 이렇게 만나고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 관계성이 여행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혼자 다녀야지 현지인들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맞아요. 왜냐면 저는 좀 돌보는 성향이 있어서 같이 누굴 가면 이 사람한테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저는 혼자 다니면 현지에 다 가족이에요. 그 저는 칠레에도 가족이 있고 볼리비아에도 가족이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가족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 와요. 그 너무 연결이 깊게 돼서 네,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행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매 순간 처음 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 그 사랑의 나눔이 정말 진짜 저의 삶에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썸씽을 만들 생각 안 하고. 그것도 있죠. 자주 있죠. 혼자 여자 혼자 다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호해야 돼요, 자신을.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만날 순 없지만 가끔 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정착하고 싶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야 재밌죠. 노 코멘트. 사실 제가 그때는 저번에 제가 팟캐스트에 나눴지만 뭔가 맺고 끊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썸씽을 타고 달콤했다가 마지막에 파탄 나는 거예요. 달콤하게 시작했다가 쓴맛으로 끝나는. 네네. 그래서 다음 여행하면 제가 달콤함만 남기고 여행지에서 만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맞아요. 특별한 분위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면 아닌 것 같은. 정신 차리고 나면 아닌 것 같은.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행처럼 그냥 새로운 것을 한번 경험하고 즐겼다. 나는 그럴 수 생각하면 있는데 될 또 텐데. 상대가 아닐 수도 있고. 왜 그게 문제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산이 되게 빙하가 있는 되게 거친 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텐트를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텐트가 없으면 죽죠. 거기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독일인 남자애한테 오늘 너 텐트에 들어가도 될까? 어떻게 됐어요? 네, 들어와. 근데 이제 남녀가 또 심지어 1인용 텐트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1인용 텐트인 거예요. 그 1인용 텐트 혼자만 자도 이 옷이 두껍기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든데 여기 같이 자면 뭔가 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이제 저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남자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근데 정말로 그래서 잤어요. 누웠는데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썸이고 나발이고 살아 남기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생존 신고하고. 그래서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자면서 야 너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야 빨리 붙어. 완전 애벌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런. 네. 그냥 동지. 추우면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동지였냐면 막 등산하고 이제 제가 그 가비는 거의 20km 가까이에요. 그럼 이제 잠깐 내려놓고 야 나 잠깐 오줌 좀 싸고 갈게 먼저 가 있어 이러면 저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완전 그냥 형제처럼 됐어요. 동지가 되는 거죠.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포브레인의 각자 특별한 여행 경험 1% 여행 경험을 우리 서로 나눠주셨으면 해요. 우리 박사님 최근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밤에도 낮에도 정열을 불태우는 여행을 그런가요? 예. 나 박사님 저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남녀가 봤어요. 같이 가는 거는 뭐 어딜 가든 가장 환상적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네. 예.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 2013년도에 내가 이제 갔던 여행 중에 하나가 인도 라다크라는 데가 있어요. 라다크. 네.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은 상당히 오래 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여행이 이 여행인 것 같아요. 그,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스릴이에요, 스릴. 왜냐면 낭떠러지 옆으로 끊임없이 막 차가 갑니다. 한번 가면은 뭐, 몇 시간씩 이동해야 되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산지대다 보니까, 네네. 그 뭐죠? 고산지대? 네? 어떤 고산병. 고산병.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상당히 뭐, 그것 때문에도 많이 고생했고, 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박사님? 어떤 경험이 진짜 내 몸에,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 북부인데, 인도령이지만 사실은 티벳이에요, 이게. 네네. 서쪽 티벳. 네. 티벳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처음에 뉴델리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은 그 힌두교예요. 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불교가 나와. 불교. 그 아주 오지에 첩첩산중에 그 사원들이 많습니다. 곰파라고 하는데, 곰파. 아주 돌산 같은데 거기에 그 절들이 빼곡히 지어 있다니까요. 네네. 예. 그런 곰파들을 구경을 많이 했고,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강렬하고. 역시 우리 뭔가 박사님 도사님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여행을 하셨네요. 예, 그 다음에 거기가 마지막 샹그릴라라고 이제 통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샹그릴라. 예.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곳이죠. 예. 헬레나 호지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오래된 미래라는 책 아세요? 네. 거기에 그 라다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오지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욕망을 줄이는 그런 지혜를 이제 터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척박하지만 네. 가장 순수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해요.
물론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이제 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약간 유명한 물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곳곳에서 상당히 그 순수한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한 세 사람 정도 이 강렬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네. 그 순수한 모습, 순수한 기운에 대한 그 기억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머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행하면서? 그쵸. 쉽지 않죠. 근데 3명 정도나 내가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 되게 아름답고 내리에 깊숙이 박힌 추억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삼공초라는 우리 다 나눠야 되니까. 삼공초라는 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대본을 찾아봤어요. 근데 몇 장을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야. 자, 아니 박사님.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아니요 박사님 우리가 얘기하고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박사님 다시 얘기는 해야 돼. 왜냐면은 그 라다크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레에서 한 150km 떨어진 그 고산 지대에 있는 소금호수예요. 소금호수. 원래 바다였는데 이제 땅이 융기하는 바람에 맞아. 호수로 남아 있는 데거든요. 물이 엄청나게 맑습니다. 예. 우리 각자 몇 군데씩 얘기할 거예요? 한 군데씩만. 아니 박사님 이거 내가 여러 그거잖아요. 군데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뒤에 대본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박사님 이게 그거잖아요. 그 우유니 소금 사막이랑 비슷하게 이 소금이 비쳐서 하늘이 이렇게 물에 비쳐 보이는 거, 그렇죠? 근데 소금이 보이진 않고 물맛을 보면은 좀 싼데 네. 아주 그 투명하게 맑아요. 진짜. 맞아. 진짜 그 하늘이 땅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취자분들도 판공초에 하늘호수 꼭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추천하시는 코너죠? 맞아요. 판공초의 하늘호수. 네. 그렇죠. 여기 가려면은 네, 어떻게 가야 돼? 여기만 보려고 해도 5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네. 150km 떨어진. 그렇죠. 5시간. 그리고 중간에 그 지상에서 가장 높다는 도로를 두 번째 높은 도로네. 도로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서 막 그 토하고 난리 났었죠. 그쵸. 고산병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인도의 라다크. 맞아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하늘호수.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또 다음 게 한 번 더 여행에 대해서 다루죠.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네. 얘기하지 않고 네. 아무튼 그 척박한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그 지형들이 몇 군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아주 그 순수하고. 예. 아니 박사님 말씀 들은 것 좀 그렇죠. 가보고 싶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를 갔다 와서 진짜 저 박사님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 사랑하는데 박사님 말을 끊는 게 저도 괴로워요. 네. 5년 진짜 늙었어요. 5년. 여기 갔다 와서. 네. 그리고 여행하면 그래서 지금의 보통 얼굴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룹 여행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안 친하거든요. 각자 이렇게 노는데 여기 갔던 사람들은 다 그냥 친구가 됐어요. 진짜 그 안 친한 사람들까지 친하게 만드는. 친구가 되고 사진을 갔다 와서 나누고 한국 와서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예. 멋진 추억입니다. 고생을 하니까 그 마침 서로 친해지더라고요. 네. 백마담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여행? 하나의 여행.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요. 뭐 떠오르는 곳이 많지만 이제 뭐 스쳐 지나가는 뭐 세도나에서 벨락에서 명상했던 장면이라던가 인디언 성지를 갔던 거라던가 뭐 이런 것도 떠오르지만 딱 한 군데를 고르라고 하니까 의외로 국내 여행이 떠오르는데요. 국내 어라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라연. 동강 있는데 영월에 오지예요. 근데 저는 뭔가 알아보고 이런 걸 귀찮아하는 편인데 친구가 작가거든요. 이 친구가 오지 여행을 좋아해서 혼자 다 조사를 해서 데려갔던 여행인데 그 여행이 거의 20년 넘은 여행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걸어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산속에 있는 유일한 집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데리러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절벽을 오르고 막 이렇게 트럭에 매달려서 절벽을 오르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숨어있는 집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면 또 막상 알프스의 언덕 같은 곳이 펼쳐져요. 밤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양이 있어요. 염소와 양이. 그런데 더 기억에 남는 건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아저씨가 나룻배를 저어줘야만 가는 섬에 갔었어요. 수영을 하러.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깊이가 깊지도 않고 정말 섬녀탕이 이런 곳이구나. 우와. 친구들하고 그렇게만 그 섬에 내려주고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1시간 또 배를 저어서. 우리가 섬에 4명이 갔는데 그 섬에서 수영을 하는 건데 우리 넷밖에 없는 정말 그 강에서 우리 넷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게 맥주를 가져갔는데 병따개를 안 가져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따보려고 막 돌도 이렇게 해보고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맥주를 마시면서 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못 따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왜 기억에 남는가 보니까 함께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했고 오지여서 정말 새로웠고 어떻게 보면 흔한 시골일 수도 있는 곳인데 너무나 특별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영을 하고 하루 종일 보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아니 백마다님 말씀만 들어도 저도 거기 당장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 딱 알몸으로 수영하면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우리도 그때 그럴까 말까 막 고민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물도 맑고 아무도 없고 이제는 거기가 많이 개발된 걸로. 역시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오지가 없죠. 그때는 근데 20몇 년 전이니까 정말 깊은 오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었어? 이거 알프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옛날 마라도 가가지고 혼자 알몸으로 막 목욕했는데 바다에서. 역시. 와. 그래서 다슬기 따서 수제비 해먹고 뭐 이렇게 실제로 다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가져간 걸 반죽해서 수제비 해먹고 이랬었거든요. 그 여행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리버리한 친구들이어서 다 빼먹고 뭘 한 가지씩 빼먹어서 다음에 팀맥주로. 진짜 말씀만 들어도 그 장면이 그려져요. 막 별과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네요. 그 후에 많은 외국도 가고 막 했었지만 그 여행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행이란 건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루나님은 또 특별한 여행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 국내 여행 간 게 있는데 이제 내일로 기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 때 한 5개 지역을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순천만? 네, 혹시 아세요? 순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겨울에 갔는데 갈대밭이 너무 예뻐서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아름다운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여행은 여기까지. 네. 저도 이제 하나 여행을 꼽으라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진짜 딱 하나만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사막 부족들이랑 같이 지냈다 했잖아요. 몇 개월 같이 지냈어요. 근데 제 모든 여행은 진짜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 부족의 전통이 이 손님을 왕으로 대하는 부족의 전통이 있어요. 왜냐면 사막 부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그 유목민인 거예요. 어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우리가 이미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삶에 그 나그네를 진귀하게 대접해주자. 그래야 본인들도 생존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인데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저를 처음 본 거예요. 동양에서 온 사람도 처음 보고 여잔데 머리를 풀어헤친 것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겠다. 완전 외계인인 거죠. 근데 이제 옷도 제가 그들을 존중하고자 긴 바지랑 입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었는데 이 목 아래까지 내려온 거 입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못 쳐다보겠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여자가 집채만한 배낭을 들고 있으니까 상식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족이 정말 멋지다 생각한 게 처음에는 저를 보고 되게 쇼킹 완전 그 자체였는데 제가 손님이란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은 우리 손님이다. 무조건 섬겨라. 네,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어디라고 했죠?
이집트의 어떤 지역인데 제가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지역에 가면 그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처음에 제가 화장실을 가도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집트에 여행하면서 설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때 화장실에서 어떻게 섬기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쇼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모든 배출을 쇼를 하고 있으면 밖에 2-3명의 여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여자분들 도망치면서 화장실에 다녔어요. 근데 마치 군대에서 여러 명씩 다니는 거.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제 머리카락이 되게 건강해요. 근데 이제 그쪽 여성분들한테 제 머리카락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신기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머리카락을 만지러 온 거예요. 만져보러? 네, 그 머리카락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냐, 비결이 뭐냐, 비결이 없잖아. 그냥 방치하는 거밖에 없어. 거기가 어딘지 알려줘야 네. 정보가 될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대접을 또 근데 받지. 그게 뭐냐면 그 부족이 사실 되게 터프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터키에는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남자가 뭐 총과 말? 그 부족도 딱 그런 부족이에요. 그 부족은 총과 말을 남자 무조건 잘 다뤄야 되고 여자들을 굉장히 복종시키는. 그래서 여자가 집 앞에 5분 거리 슈퍼도 못 나가요. 남자 형제가 없으면. 모두 몸 다 가려요.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 제가 나누고 싶은 사례 하나는 이제 그 부족장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족장 이제 우두머리 형태로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부족인데 그 부인이 이제 1년에 딱 2번밖에 친가에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려면. 또 밤에 다 가려서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가요. 근데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저한테 당나귀도 막 낙타도 말도 다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타고 다닐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부족장이 손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가장 해줘야지 기쁠까 생각하다가 자기네 친가에 동물이 많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집트가 너무 더워서 이제 거의 하루 괜찮아 하루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제 누워 있는데 부족장의 부인이 너를 친가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오래 이랬더니 나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 내일 가면 안 돼? 이랬더니 내일은 못 가. 왜냐면 1년에 2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너 때문에 쓴 거거든. 네.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체 내가 뭐길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지금 아픈 몸이. 그런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영어를 번역해준 애가 있었는데 그 말부터 했어야지. 이 자식아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못 듣고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그 부인은 1년에 2번 쓸 수 있는 길을 날려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가서 친가에 가서 막 진짜 저를 섬기기 위해서 막 젖소 짜고 막 거기 있는 모든 동물 앞에 데려오고 막 당나귀 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막 으쌰으쌰해서 했는데 그 부족이 저한테 나중에 해준 말이 당신은 이방인 손님이었다 처음에. 너무 신기한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섬긴 이유는 당신이 손님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특별한 가족이어서다. 그러니까 우리 M3의 정말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여행은 현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네요. 맞아요. 그런 거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야, 우리 이 얘기를 먼저 할 걸 그랬어. 우리의 특별한 여행 얘기를. 맞아요. 뒷다리가 많은데,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니야. 노. 보통은. 루나님 지금 집에 가고 싶대요. 보통은 문명이 자연 때문에. 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명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을 내가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네.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근데 거기에 갔다 와서 하나의 명언을 내가 남겼는데, 네. 사막이 아름다운 건 빌딩이 있기 때문이다. 멋지네요. 그 빌딩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구름을 사막에 핀 꽃처럼 아름다워요. 오케이.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리 셋이 두바이 한번 갑시다. 네. 우리 박사님 빼고. 네, 박사님 빼고. 두바이에서 팟캐스트를. 두바이 현지. 공개 방송합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오늘 1% 특별한 여행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하는 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정말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하트 뿅, 댓글 뿅, 하트찜. 네, 그리고 또 게시판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또 게스트 신청도 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